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가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였으니까 그러면 이번 주가 또 주간 기록으로 최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오늘 6시 기준으로 이미 지금 확진자가 1,768명으로 등록돼서 예. 6시까지 확진자로는 지금까지 아마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 같고요. 지금대로 진단이 된다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진단되는 확진자를 합치면 내일 2,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는 토, 일 영향 때문에 이제 월요일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다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늘어나는 이제 추이를 보였는데 월요일에 이렇게 확 늘어나고 한 것은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주중 확진자가 좀 증가됐었거든요. 일단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주말 사이에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황은 이제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이 계속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 비수도권 지역에 발생한 확진자 비중이 45%라고 아까 전해드렸는데 네. 4차 대유행 이후 뭐 최고치입니다. 계속 경신되고 있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휴가철 영향이 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휴가철 영향 때문에 비수도권에 이미 확산이 됐고요. 그러니까 휴가철에 이제 옮겨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비수도권도 지역사회 내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 내 여러 가지 뭐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뭐 식당이나 카페, 또한 직장, 교회 이런 데서 집단 발병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요새 한동안 조용했던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도 이제 돌파 감염을 동반한 그런 집단 발병들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비수도권에서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이라도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겠는데 네. 첫날은 비교적 예약이 원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정에 뭐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일단 어제 예약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대기자도 많지 않았었고요. 예. 중간에 이제 접속이 이제 끊기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어서 일단은 이제 접종 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구로 끝나는 분들의 예약률이 한 50% 정도 이미 된 부분이어서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신이라도 빨리빨리 좀 접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또 백신은 수급이 문제죠. 하반기 네. 주력 백신이 모더나인데 모더나 백신 공급에 이제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다시 한시적으로라도 좀 늘리는 거 최대한 6주까지 늘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임상 진행될 때 또 미국에서의 접종 상황에서요. 이미 4에서 6주 정도로 접종을 이제 좀 이렇게 기간을 넓혀서 접종도 했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8주에서 12주 정도의 접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모더나의 결과는 아니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일단 오히려 그 항체 형성은 3주보다는 8주로 하는 게 좀 더 항체 형성이 좋다라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접종 기간이 연장됐을 경우에 최근에 델타 변이가 이제 4주에서 이렇게 6주 넘어가면 델타 변이 1차 접종에 의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접종 기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델타 변이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 준수 이런 부분은 꼭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식약처가 드디어 국산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이제 네.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임상 시험을 보면은 위약이라고 하나요? 백신과 네. 백신인 것처럼 하면서 백신이 아닌 걸 주사한다든가 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였는데 이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비교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인 겁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은 백신 접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라 비접종자를 두는 것 자체가 연구윤리에 좀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 연구 대상자를 다 접종을 하게 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이제 유효성이 평가되어 있는 다른 백신, 즉 이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우리나라 새로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1대1 매치, 그러니까 지금 2대1 매칭으로 지금 3대1입니다. 3대1 매칭으로 해서
일단은 예. 면역원성을 주로 보는, 그래서 중화항체가 얼마나 잘 생기는지를 확인해서 백신의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대개 어떤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후발주자들에 대한 백신들은 대부분 이런 비교 임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백신 자급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3상 임상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길고 험한 길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백신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3상 진입은 일단은 이번 연구, 3상 연구가 제대로만 끝나고 안전성 또 효과성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국산 백신이 직접 우리나라 국민들의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외에도 여러 백신 회사들이 현재 1단계나 2단계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후년쯤에는 여러 종류의 국산 백신들이 이제 코로나 예방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